오사마 빈 라덴이야? 당신들 부담스러워. 어이, 서태지 씨? 얘는 무슨 두더지띠야. 어이씨, 삐까뻔쩍한데. 아씨. 태봐라! 태봐라! 어디 있게요? 여기 있지. 거기 계속 있어. 추울 것 같이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왜 추운 거? 계속 있어, 계속 있어. 형, 뭐? 상봉하자고요.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만난 것이 처음이죠. 응? 형 카메라 갖고 오면 어떡해요? 그냥 온다면. 그렇지. 지난주에도 봤잖아. 자, 이제 방송이니까, 태지 씨? 네, 해철씨 안 돼. 선배님? 우리 왜 곱비리 때는 1, 2년 차이 가지고 막 되게 따지지만, 양로원 들어갈 때는 한 방인데, 그러네요. 어차피 당신은 이제 도찐 개찐. 아니죠. 형, 40대니, 40대. 30대와 40대를 어떻게. 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유리창 저 너머에서 웅얼웅얼하면서 뭐 만난 게 처음이라는 둥. 그렇죠. 우리가 만난 건 진짜 처음이죠. 그것은 제 탓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그 신비주의와 괴벽 탓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야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도 주절주절 하고 그러지만 당신은 프로그램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하죠, 하기는. 10초짜리 멘트 뭐 이런 거. 그래서 최대한 짧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길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졸핑크를 일부러 입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형이라면 팬들이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팬들이 형이랑 얘기하는 거를 거의 한 10년 전부터 왜 둘이서 얘기를 안 하냐. 둘이 분명히 친한데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게다가 무려 친척이라고까지 하는데. 전 서태지 씨랑 있다 보면 되게 웃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요? 나는 술을 마시고 있고 상대방은 맹숭맹숭한 경우. 근데 대화는 돼.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가 그냥 실실 웃으면서 되는 거 보면 그다지 서태지 씨도 그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진 않다. 약간 4차원 동네 아니냐. 네. 맞죠. 하지만 형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일본 만화에 많이 나오는 대사. 너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장면. 그 자세. 사실은 지금 이게 대본이라기보다는 네.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여망. 알고 싶다 서태지. 듣고 싶다 서태지. 말 좀 해라 서태지. 이게 집대성된 이 책자가 나와버렸는데 그 팬들의 여망, 이거는 딴 사람이 물어보면 별로 대답할 것 같지 않다. 당신이 가서 좀 캐내와라. 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그 분위기야, 그 분위기. 곰 사냥할 때 곰이 냄새 맡고 도망칠까봐 곰 가죽으로 이렇게 사냥꾼들이 다 덮고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가는 것처럼 서태지 씨를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카메라맨들이 지금 쫄핑크 복장을 입고 전 스태프들이 쫄핑크 복장으로 여기를 포위하고 이분 맞는 사이즈가 어떻게 혹시 홍차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못 마시죠?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몸이 허약해서. 몸이 이렇게 너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술도 한 방울도 입에 담지 않으면서. 좀 짧아요. 이 천적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저 놀리는 게 재밌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나의 파악하면은 부각시켜줘. 응, 알았어. 오늘 그걸 부각시키고 말 테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나가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러게. 찍고 있잖아. 찍고 있으니까. 보고 나니까 찍고 있네? 또 방송에서 욕하는 거.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아씨. 까는 무시. 근데 너 원래 욕을 안 하잖아. 아, 그게 할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이미지가 신비주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니, 난 너랑 있으면 너 욕하는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쫄핑크 군단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데뷔 안 했으면, 둘 다 활동 안 했으면 친척인지 모르고 완전 남남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몰라. 그것도 골 때립니다. 나는 그래도, 청각딱지도 비교적 늦게 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 총 피기 시작했다는 걸 빼놓고는 그래도 온순하게 살았지만, 당신은 지금 철들었지만,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는 당신이 양아치였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 피면 너무 늦은 거지. 당신 몇 살? 난 중2 때 폈죠. 그래서 거기 때 끊었어요. 돌핑크 렌즈입니다. 여기는 커피를 타는 곳이죠. 커피는 내려 먹어야 제맛입니다. 올려 먹으면 안 되죠. 아니, 소태지 씨는 그 서민적인 이미지하고 귀족적인 이미지가 내가 볼 때는 좀 뒤죽박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볼 때는 왕창 서민적인데 커피는 또 다방 커피 뭐 이런 거 마실 것 같은데 직접 뭐 이거를 이렇게 원두 커피를 갈고 만대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다방커피였는데요. 응. 아, 처음엔 다방 커피였는데 지금도 다방커피 많이 먹지만 왜 이렇게 됐지? 그러고 보니까.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커피 중에서 가장 단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이 재료와 같은 가격대의 재료를 여러분들도 구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인건비가 서태지를 커피를 타게 시키려면 여러분들 입장에는 좀 힘들 겁니다. 예, 야 그러시죠?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넣은 거야? 안 넣었어요. 저 얼굴 뚱뚱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안 되는데. 뺨 좀 그늘지게 좀 어떻게 조명 안 될까요? 얼굴 사이즈 비교 집중 좀. 하지마.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제일 많이 파는 가수지만 너무 시장 규모가 축소돼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돈 쏟아붓는 건 똑같이 붓는단 말이에요. 뭐 모아둔 돈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붓고 있을까요? 형이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 습성이 박힌 거 아니야? 쏟아 퍼 붓는 걸로. 씀씀이. 씀씀이가 씀씀이가 해퍼. 씀씀이가 해프지는 않지. 적자 보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전은 뽑아요. 물론 적자는 아니죠. 적자는 안 본다. 적자를 보면은 석구루지 사전에 위험하죠. 적자는 없다. 뭐 가끔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추는 선에서 해야죠. 근데 전략적으로 그 자본 단위 같은 거를 계산을 하면서 이 정도 드리고 이 정도 뽑을 수 있고라는 거를 본인이 그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해요? 물론 판단을 전혀 못해서 문제죠. 항상. 그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아무래도 일단은 하고 싶은 거나 뭐 프로모션 보면 정해지면 일단은 견적이라 그러나 그런 걸 다 내긴 내죠. 근데 약간 오바되는 선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하는 스타일이고 이번에 제일 비싸게 드린 게 저 쫄핑크 댄스 의상 제일 비쌌어요. 이번에 음반 만들고 나서 음반이 자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음악으로 담았는데 자연이랑 미스테리랑 너무 밀접한 관계잖아요. 초자연, 자연. 그러다 보니까는 컨셉을 미스테리를 일단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흉가가 나온 거기도 하고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이제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흉가는 어떻게 찾았는데? 흉가는 예전부터도 그냥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지나다니다가 음침한 사람 안 사는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있으면 꼭 들어가 보는. 예를 들면 미국에 있을 때도 고스타운 있잖아요. 횡하고 사람 안 사는 마을. 몇십 년 전에 사라진 마을. 그런 데는 지나가다 보면 꼭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사람도 없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상한 기운이 있죠. 안 무서워?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기운만 좋아요. 귀신 무서워요? 마왕이 귀신을 무서워한다. 이런 아이러니. 아니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인적이 없는 흉가라든가 뭐 고스트 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이렇게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변의 위협 같은 걸 느끼지 않나? 그런 데서는 크게 못 느끼고요. 오히려 무섭다 그러면은 나는 그 자연 있죠. 아무도 없는 뭐 바위가 많은 산 같은 데 혼자 떨궈져 있을 때 혹은 바다 한가운데 시꺼먼 바다 해가 져가지고 이제 바다가 보일 때 혼자 떨궈져 있을 때 그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진짜? 네, 귀신이나 난 자연 속에서 혼자 있거나 해변가에 사람 아무도 없는 무슨 저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난 것 같은 그런 해변가에 나 혼자 서 있고 막 이럴 때 난 완전 오르가즘인데.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죠. 그 자연을 무시하는 인근. 그 비슷한 느낌이 결국은 그 오는 거죠 뭔가 기가. 어릴 때부터 그런 신비스러운 거 뭐랄까 약간 미지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그 신비의 대상의 하나가 돼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어? 그러게요. 근데 사실 신비주의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가 도 알겠지만 서태지 와이드 할 때는 신비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지 않았어요. 그때는 신비주의라는 단어 아무도 안 썼어요. 네. 네. 실제로 신비주의가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신비주의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신비주의 자체가 지금 가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신비주의는 사실 그거잖아요. 악마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를 신비하게 만드는 컨셉을 완벽하게 꾸미고 잡아서 거기에 그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정말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하거나 예수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런 컨셉이면 신비주의인데 나는 신비주의랑 거리가 멀죠 사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매스미디어나 대중들이 볼 때는 서태지 씨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관리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뿐인데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로 보인다. 예를 들면 방송국 측에서 서태지라는 아티스트와 인터뷰를 하거나 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의 요구사항을 뭐뭐뭐뭐뭐뭐뭐를 들어줘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외국의 어떤 유명한 락스타들 경우에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서태지 씨 말고는 그런 요구를 해서 들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매스미디어에서 좀 너무 허드레로 다룬다 그럴까? 그러니까 부르면 네가 와야지라는 식이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그것부터.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자기 표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노출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인데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로 비친다.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기보다는 자기가 음악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죠.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오히려 그냥 노출을 막 하겠죠. 근데 작품하는 사람이니까는 작품을 멋있게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건 당연한 그 거죠. 작품이 자기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그 바램을 가장 강렬하게 가지고 있달까? 그냥 녹음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형도? 항상 부스들 똑같은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친 척을 한번 해본 거죠. 이상한 데서 하면 어떤 소리가 녹음에 수음이 될까. 그래서 마이크 있는 대로 다 갖고 가고 사실은 처음엔 한 10%도 못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10%가 아니라 아예 못 쓴다. 혹은 뻥뻥 뚫려 있고 거기가. 그리고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들이 막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음이 확실히 이제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기는 어떻게 공급했어요? 전기는 끌어왔죠. 전기는 끌어오고 녹음 장비는 전부 공수해서 나르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기타랑 베이스만 녹음했기 때문에 앰프랑 몇 개만 갖고 왔고 프로툴이랑.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겸사겸사 그러니까는 음악 다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뭔가 휴양지 같은 느낌에서 녹음을 하자. 생각해보니까 휴양지는 아니네요. 뭐 자연에 나가서 편안하게 놀면서 좀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았어요. 미스테리 같은 느낌. 그리고 서태지가 흉가에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거는 홍보에 이용이 된다. 뭐 이런 얄팍한 상술 등등. 여러 을 가지가. 본인이 계산을 때렸단 말이야? 그럼요. 누가 때려요? 내가 때리지. 사악해. 그래서 일부러 비디오도 이렇게 찍었죠. 몰래 뭘 도찰한 것처럼 팬이. 아, 팬이 그 흉가를 도철한 것처럼? 네.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찾다가 경호원이 딱 불을 켜면 호덕호덕 튀어나가는. 그 나무 뒤에서 이렇게 찍은 건 내가 찍었어요. 지금 밝히는 거지만 숯불 사이에서. 그리고 도망가는 거는 저기 있는 우리 직원이. 야 사악하다. 그런 것까지 연출이 된단 말이야? 좋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만. 뭡니까. 상업적으로 메머드급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들을, 제가 볼 땐 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상업적이다라는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극찬을 하는 그 이면에는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자연적으로 생겨버리는 것처럼 그 극찬의 이면에 당연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10대 소녀들이 엉덩이 흔드는 거를 보고 열광하는 나라에서 그 서태지를 보고 상업적이라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골 때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말 들으면은 뭐라 그래, 심지어는 장사꾼 막 이런 용어까지 비난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죠. 특히 요번 앨범에 그게 완전히 붉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그전엔 장사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까 그 신비주의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전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상업적이다 그러면은 물론 상업적이죠. 상업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모션도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땐 철저히 비즈니스적이긴 해요, 확실히. 물론 그 소스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하여튼 재미를 꼭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반 만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반을 만들 때는 이번에도 4년 정도가 걸렸지만 4년 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음악만 만들고 계속 거기만 매달리죠. 그러고 나서 가만, 이번 앨범 4년 만에 나온 건가요? 네, 4년 6개월 왜? 좀 걸렸죠. 그러려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판 내가지고서 4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6개월이면 1년에 2번이지. 4년이면 잠깐만, 한 장, 두 장, 1년. 딱 그 정도.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판이 9장이 나왔으면 그게 상업적인 거지. 5년 세월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서 판 한 장 냈더니 그걸 상업적이라고 얘기하면 나 같으면 그냥 가서 패버릴 것 같아. 그러면 비상업적인 음악이란, 홍대 인디씬에서 그 300장을 찍어 팔아도 그걸 판다라는 거는 상업적인 어떤 프로모션을 행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비상업적인 거는 한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노래를 녹음을 한다, CD를 낸다, 산속으로 들고 간다, 그래서 산에다 파묻는다. 그게 비상업적인 거지.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상업적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씨, 왜 내가 흥분해서 내가 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스트레스는 무슨 수로 사겨요? 스트레스. 질문 요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기자들한테도 우울을 하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 이제 그게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쵸. 연예인의 그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들이 좋아서 하는 일 왜 불평해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그 연예인들 자살들이 이어지고 특히나 고 최진실 씨 사건 이후에는 대중들도 이렇게 좀 많이 인식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이제 나 같은 경우도 혼자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치 사람들이 볼 때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지 저 새끼 자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다음번 있다고 무력한 명당 괴담 후보야.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약간 뭐 안 좋게 비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우울한 느낌이라는 거를 한 번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한 번도 낙천적이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우울한 음악들을 들으면은 이게 잠깐 일어나세요. 우울하다 분명히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뭐 땅끝까지 떨어진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느껴보고 싶은 정도로 그런 쪽으로는 잘 몰라요. From the past. Near the future. Change the memories. Human dream.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양궁바. 풋풋한 때죠. 환상 속의 그대 Dig this. Dig this. Dig this. 바코드 뭔가 어색해. 뭔가 정도가 아니에요. 저러다가 2집 때 이제 이미지가 빡 바뀐 거지. 그렇죠. 20대 드레드 파마를 시작했죠. 나는 안 했지만 물론. 2집 때 이미지 바뀌고 하긴 뭐 3집 4집 낼 때마다 계속 바뀌었지 뭐. 그 서태지 평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차피 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걸로 사람들이 인식은 하지만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헤비메탈 밴드의 베이시스트에서 댄스 뮤직의 그 거대한 흐름의 효시가 되는 것 자체가 변신인데, 그러니까 1집이 등장이 아니고 1집 자체가 변신이었잖아. 등장 자체부터 모순이었죠. 근데 그 외부에 보이는 서태지의 투쟁적인 이미지에 비해서 너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로 폭력을 싫어한단 말이야?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하여간 무조건 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어하잖아. 그렇죠.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폭력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외국의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폭력이 금지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좋은 법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돼 있다. 금지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신기한 정보였죠. 그래서 그치.
언제 하여간에? 문나이트죠, 저희가 바로. 아직 문라이트야? 우리 옛날에는 그 옆에 헤비메탈 클럽 난 지금 댄서들은 로케 가서 촬영한 지 알았어. 이렇게 해요. 미국. 한국의 미국. 이거? 이태원. 제가 리코였죠. 여기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니 춤을 못 추는데 왜 날 불러요? 태지형 빨리 와줘. 나를 부르면 안 되죠. 아니 본인이 춤을 못 춘다고 생각해? 나요? 어. 못 췄죠. 근데 많이 배웠죠. 저 엄청난 댄서 2명한테. 하긴 저 둘은 대한민국의 최고봉이고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했어요. 거기서 따라가느라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신대철, 신해철. 그러게 종씨야. 어딨어? 아! 나? 그래 저 사진 본 적 있다. 예. 아 저기 있다. 오 간지나. 그니까 저러고 있다가 아까 나나라요에서 그 상고머리 저는 중3이어요. 그게 그 당시에 청소녀들을 진동시키긴 했을 텐데 아 저게 간지야. 저건 허세죠, 허세. 허세. 아니 그럼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허세지. 폭력을 싫어한다는 서태지.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 있습니다. 싫다며 아저씨. 부끄러워라. 이건 뭔데? 나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자동차니까 괜찮아? 피도 났어요. 어때? 이게 1집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한이 맺혀서 열심히 한 2집 공연이었죠. 일찍 공연 때 뭐가 제일 엉망진창이었는데? 일단 스케줄이 엉망진창이었죠. 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니저랑 결별을 하고 우리끼리 기획사를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보통 1집 가수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러고 개기고 결별하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했어? 형은 이해하겠지만 가수를 하려고 가수한 게 아니라 그냥 음악 하다가 음반을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격은 나빴죠. 성격은 여전히 밴드였고 어떻게 저런 착한 얼굴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미련 같은 게 별로 특별히 없었으니까. 그리고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있고. 저 귀여운 얼굴에 성깔은 저 낙원상가 파고다 그렇죠. 극장의 성깔이 닭곰탕 500원짜리 닭곰탕 성격이고요. 예. 난 저 머리, 저 모자, 네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싫었어. 왜요?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었어. 멋있는데? 멋있으니까 했겠지 너는. 아까 그거보다 낫잖아요. 뭐 아니 그 안경에 그 아까 그 상고머리? 상고머리. 그게 나. 왜 이거 만나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귀여워 죽겠구만. 괜찮아 나도 꽃게랑 가지고 아직도 놀림받아. 아픔이 다 있어요. 놀림받는 CF가 하나씩 있어야 돼. 자전거를 바꾸란 얘기죠. 이 스노우보드라는 스포츠는 우리나라에 서태지가 보급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거에 갑자기 왜 꽂힌 거야? 몰라요? 그냥 저 때 이제 유행했었으니까 외국에서 스키보다는 훨씬 멋있다고 생각했죠. 일단 옷이 멋있었어요. 스키는 꼭 쫄핑크를 입어야 되는데 저거는 힙합 바지를 입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죠. 거기에 그냥 무조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죠. 벤이 자랑스럽게 나오는구나.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면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악마의 소리가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 웃긴데? 저걸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음반입니다. 저 실루엣만 봐도 알아. 이게 테이프에 분실됐어요. 그래서 이걸 찾느라고 정말 방송국의 모든 자료실부터 다 뒤졌는데 다른 방송에도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을 텐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감독님이 VHS를 갖고 있던 타임코더 들어가 그거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든 거예요. 서태지의 태자가 스펠링도 쓰여있잖아. 그러네. 태지 어딨니? 침대 혹시 있나? 없습니다. 태지의 별명은 똥돌이. 맨날 똥만 싸는 똥돌이. 역시 화장실에 있을 줄 예상하고. 여보세요? 자기들끼리 이런 거 찍고 장난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나 보다. 맨날 놀았어요, 저랑. 진짜 사이는 되게 좋았어요, 셋 다. 싸운 적도 없고, 정말. 저 당시 옛날 모습 보면 무슨 생각나? 모르겠는데, 그냥 아련한 옛 생각? 좋았던 시절로 추억해? 예. 원래 나빴던 기억은 싹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모든 추억은 다 너무 아름다워요. 서태지가 낙천주의자라고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긴 해요. 너 이제 예명이잖아. 그렇죠. 근데 정현철로 살았던 시절과 서태지로 살았던 시절을 비교해보면 이제 삐까삐까한데 그 어느 쪽이 알맹이고 어느 쪽이 껍질이야?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나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장선상 같긴 한데요. 일단 둘 다 좋은 기억이고 확실히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거는 서태지 이후가 너무 일들이 많고 버라이어티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 많죠. 어렸을 때 기억보다는. 네, 둘 다 난 것 같은데요. 저 당시 그러니까 90년대 문화 아이콘으로 계속 서태지가 거론되는 데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이랄까 네. 뭐 어떤 의무감 같은 거 네. 뭐 이런 부담감 같은 거 느낄 때 있어? 없어요. 안 느껴? 왜 느껴야 되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뭘 잘못한 거죠, 내가? 한 시대를 만들기도 했고 또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애초에 의도가 뭔가 그렇게 뭔가를 던져주고자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한 명의 음악하는 사람이 뭘 책임져야 되죠?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팬들을 챙기는 그 행위의 조금 더 확장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팬들 챙기기도 벅찬데 뭘 더 챙겨야 되죠?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그렇죠. 같이 있을 때 같이 우리 있을 때 어머니 지나가시다가 아유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게 나도 겪어봐서 알아. 우리 엄마 아버지도 거의 포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장가 가라 그러면 애 또 스트레스만 주지 답은 안 나올 거 뻔하니까 아휴 이놈 새끼 장가를 가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아휴 이놈 새끼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 어머님이 아유 이놈 장가를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시니까 나한테 이제 압력 비슷하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거의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형을 딱 보자마자 구세주라고 생각했나? 아니 우리 엄마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야. 이 자식이 좀 특이한데 억지로 장가를 보내서 애가 불행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비둘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하지만 얘가 어느 날 엄마 나 장가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러신 거겠지. 아니 근데 결혼은 안 하겠다라는 독신주의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싫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은 별로 없다 정도? 그러니까는 어쨌든 내가 자체가 되게 맨날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신이고 싶을 때도 있다가 같이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환경을- 결혼하면은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많지 않아도 좋아. 언제 느껴 그걸?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좋은 친구 같은 여자랑 그냥 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거랑 글쎄 그게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게요. 또는 지금은 이제 아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주위에 이제 형들이 아기를 가지면서 그 아기를 보면 특히 이제 애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어딜 놀러 갈 때, 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내 자식이 뒤에 있고 가면 정말 뭔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네가 나보다 장가 안 가고 조금 더 버티고 있기는 한데 애가 점점 귀여워진다고 네가 얘기를 할 때마다 나도 너 장가 안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그래. 이 서태지 가사. 해피엔드. 입술 속에 그 속에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해줘. 저번에 웃으셨는데요?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봐 다 이렇게 느낀다니까. 본인의 의도가 어땠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시간인데 아, 그래요? 입술 속에 그 속에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해줘. 이거 가사군요. 눈물 아니지. 그런 거예요? 물은 물인데 눈물이 아닌 거지. 형이 뭘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그거는 근데 거의 한 중딩? 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요? 뭐가? 형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물. 넌 날 늘 중등 취급하잖아 어차피. 새삼스럽게 뭐. 그러니까 이거 은유적인 그 표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변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니 뭐 입술 속에 흘린들 그게 변태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를 흘릴 거냐. 근데 난 진짜로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왜 입술에다 흘려? 스토커니까. 입을 벌리는 상상을 했고 내가 그 위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그걸로써 그 다음 얘기 하지 하여튼 그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여자는 입을 에헤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그 무슨 변태보다 무슨 물이든 변태네. 여자가 옆에서 입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 가사예요. 눈물이든 똥물이든 어쨌든 변태잖아. 아니 그리고 스캔들이 한 번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게이설 강력하잖아. 옛날에 좀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왜 아닐까? 지금도야. 요즘은 게이설 같은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모르는구나. 그래요? 아이 팬들이 이런 얘기는 우리 오빠 귀에 안 들어가게 해 이러니까 잘 모르는구나. 임신선은 있었어도. 임신선 언제? 아이들 때? 내가 임신을 했대요. 남을 임신시킨 것도 아니고. 황당했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남성성하고 여성성을 네가 동시에 다 갖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애하고 어른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 그러고 나니까 잊었던 원한이 생각났다. 왜 스키장 너- 빠진 사건이에요? 스키장에서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타겠다 그랬을 때 네가 충동질에서 수석실에서 올라갔다가 나 굴러 떨어져서 팔 빠졌을 때 남은 구급실에 실려가가지고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곡을 쓰고 마스크 쓰고 다 가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서태지 아닌 척하고 그 유리창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사람들 얼굴 사이에 네가 이렇게 껴가지고 서태지 아닌 척하고 당연하지. 요만큼도 피부가 안 보이는데 곡을 다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 사이에 껴서 나를 구경하고 있는데 내가 걷다 대고 저 새끼 서태지다! 그러고 내가 얄미워서 소리 지르려고 그랬어.
그때 사실 형을 구경한 게 아니라 밖에서 형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구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이 누워 있으니까 신해철이다. 신해철이 그러면서 사람들 막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형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즐거웠어? 네, 완전 재밌었어.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은 큰일 나겠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걸 몸소 체험한 때죠. 그 동영상 아직 갖고 있거든요. 형 팔 부러져가지고. 비겁하게 그걸 또 보관했어? 여기다 공개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여기 마원. 바보들밖에 없군요. 톱보 사고했군요. 근데 형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팔이 부러졌어요? 아, 이건 뭐 그랬다기보다도 정 씨 집안의 아들 모 씨가 상급자 코스에 올라가라고 부축해서 내가 오늘 안 탄다고 그랬는데 타자고 정모 씨 아들 모현철 씨가 계속 주장해가지고 이런 씨. 게다가 얼굴은 다 팔리고. 아, 쪽팔리려. 내가 보니까 페트롤에 실려 내려오면서 얼굴 가리고 있었어. 이건 뽀샵인데. 뽀샵이지. 멘트 나왔어. 다 뽀샵이야. 이거 뽀샵이야? 완전 뽀샵이야. 이거 뽀샵 어디 한 거야? 모르겠어요. 패러디를 해봐. 그 자세. 야, 근데 이 사진은 정말로 잘생겨 보인다. 잘생겨 보는 게 아니라 잘생긴 거라니까. 그래요. 핏줄이 섞여가지고. 코가 와방 높아 보이잖아. 높은 거라니까, 높아 보여. 인정받는 저의 랩이. 누구나 인정하는 저의. 이 사진만. 이건 좀 기분이 아니야, 얘가 더 심해. 왜 이건 멋있지? 너의 멋있다는 기준은 뭐야 도대체? 바이크와의 절묘한 조합.
몸을 땅땅 코스야 이거고 떨어지 네가 뭐지 애써가지만 뭐 왜 다 들려 그런 식으로 멤버들은 같이 사나요? 멤버들은 같이 사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멤버들은 따로 산답니다. 여러분들 안녕.